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품질스님 대학 강의 제8강을 시작하겠어요. 제 대학 강의를 시청하시면은 자기 두뇌의 소프트웨어 용량이 위대해져요. 그래서 한 소식 하시게 됩니다. 제 강의는 학문적으로 깨달은 새로운 교괴설 강의일 수 있어요. 시청하시면서 잘 참고하시면은 하늘, 땅, 사람, 자연, 자기가 믿는 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존귀존엄한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 지난번 제7강에 시작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변환 법칙 키워드 또는 번복 2배 법칙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변환 법칙은 뭐다 그냥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번복 2배란 말은 요 반대되는 반자를 이때에는 번으로 발음을 해야 돼요. 요 배복자예요. 요거 이제 어조서 이자인데 요 이자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등배자. 이건 뒤질 번자 뜻으로 해서 이때는 번복 2배. 배를, 사람 배를 뒤집으면 사람 배의 뒤에는 등이 있고 등의 앞에는 배가 있어서 그게 이제 번복 2배. 요 이자를 지금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걸 그냥 어조서 이자로 단순하게 그렇게들 해석들 하는데 그건 자해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 이자가 변환 법칙의 키예요. 여기에 이제 또 똑같은 글자가 이에네자. 이에네자가 요 변환 법칙의 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말과 글자나 생각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 말 이을이자, 요 이제 어조사 말 이잇는다. 말을 이어서 있다, 이때다. 또 같을 뭐 시간, 공간, 행동, 행위, 접속, 조사, 이음, 토시, 이음표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쓰고 있는 이 글자거든요. 또 그러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어쩌고 저쩌고, 손바닥일지라도 손바닥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손등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손등이 손바닥과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뒤칠 번자라고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과도기의 혼란기에 빠진 것은 소위 좌빨이고 우빨이고 할 것 없이 자기 것밖에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가장 천박한 공산주의 마지막 그 찌꺼기들이, 그 바이러스 균들이 팔아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씨와 쭉정이가 가려지는데, 이 대단히 이제 중요해서 이 거문교의 음조를 누르기도 하고 올리기도 해서 그 거문고 소리를 조절하고 조화를 이루듯이 하는 글자가 이 어조사 이자예요. 또 이해내자는, 요 이해내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인데 이게 설명 안 하면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내, 그건 무슨 말이야? 이어내다, 연결해내다, 이어달다, 이어받다, 이리이리 하여, 저리저리 하여, 그렇게 그내, 너내, 무엇으로부터 무엇에 이르기까지의 내자와 같은 경우, 요 이자는 이제 긴 할아버지나 이제 할아버지들이 긴 수염 모양을 요렇게 이제 요 수염 모양이잖아요. 본뜬 글자로 말 언어가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수염 사이에서 말이 나오니까 연이어 나온다고 해서 문장 연결에 어조서로 쓰인다. 이런 해석은 이제 그 권기용 선생의 그 지림자전에서 이제 인용한 거고요. 요 이제 변환 법칙이란 이건 이제 제가 만든 단어들인데 변할 변자, 바꿀 한자, 변환 법칙에 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요 변환 법칙의 키를 인식을 해야 모든 한문 경전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변환이라는 그 말 뜻이 어떤 사물이 전혀 다른 사물로 변해서 바뀌는 것, 또는 바꾸는 것, 바뀜과 바꾸는 것과, 예를 들어서 이제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 또는 이제 물리학에서 어떤 핵종이 다른 원소 핵종으로 바뀌는 일, 또는 이제 그래서 이제 한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여 딴 종류 원료를 생산하는 원자로와 같은 경우, 또 이제 세 번째 뜻으로는 수학에서 이제 하나의 좌표계로 표시된 공간점의 위치 따위를 다른 좌표계로 나타내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이제 번복인해는 지금 썼던 번복인해의 법칙이라는 무엇이냐면은 배와 등은 정반대지만 뒤집으면은 손바닥과 손등은 정반대지만 뒤집으면은 상관관계로 불가분류 법칙적인 관계예요. 배를 뒤집으면은 등이요, 등짝 뒤집으면은 배가 된다. 그러니 배와 등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겠는가? 없어요. 그럼 어찌 해야 되느냐? 변화, 조화 법칙의 원리로 상부상조할 수밖에 없다. 이 원리 법칙은 천지자연과 삼라만상과 세상 만사와 인간세에 적용하고 적용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사고가 나고 불행해지고 시비장단이 벌어지고 전쟁이 되고 죽이고 살리는 그런 악순환을 면치 못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지경이 여기에 딱 걸려 있거든요.
이 좌빨이들 특히 이건 엄밀히 따지면은 죽기 전에는 못 고쳐요. 그러니 그걸 어찌합니까? 죽도록 기다릴 수도 없고. 우리 우빨이들이 더 어려운 용어지. 좌빨이는 빨갱이든 말든 왼쪽으로 빠져버린 거야. 오른쪽을 전혀 인정을 안 해. 반대로 우빨이들은 우쪽으로 빠져버린 거야. 치우친 거야. 좌빨이나 우빨이나 뭐 다 비슷해. 그러나 우빨이가 좀 낫다니까. 왜 덜 죽이거든. 죄악을 범하지만은 덜 좀 범하지 않아요. 이걸 이제 숫자로 증명하면은 이제 여기에 놀라운 이제 법칙이 들어 있어요. 숫자로 증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숫자로 이런 건 깨달은 안목이 아니면은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하늘은 하나, 천은 하나지 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오고 숫자로 한일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우리 인류는 표기를 하고 땅은 둘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위가 나오고 왜 땅은 둘인가? 하늘과 땅이 있으니까 둘이에요. 하나 일은 이건 양이 되고 플러스 극이 되고 요 땅 둘은 두이는 음이 되고 손등이 되고 손등은 양이 되고 손바닥은 음이 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1, 3, 5, 7, 9는 양수 1, 3, 5, 7, 9는 이걸 양수라고 그래요. 플러스 수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하늘이요, 남자요, 플러스 극이 되고 2, 4, 6, 8, 10은 음수로 땅이요, 여자요, 플러스 극이 되고 마이너스 극이 되고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천일 이 전기불이 보여가지고 천일 지이 지금 대단히 생소하신데 천삼 지, 사, 천, 오, 지,
6 천 7 지 8 천 9 지 10 천은 1이 되고 양수니까 3 1 3 5 7 9는 이건 하늘의 수고 2 4 6 8 10은 이건 땅의 수가 된다. 그러면 완전히 반대가 되죠. 그렇죠? 극과 극인데 상반되는데 이걸 어떻게 상응을 조치를 해야 되느냐. 1인 요 하나라는 이 하늘과 1인 천과 2인 둘인 이게 땅만 있으면은 어찌 됩니까? 그 기능작용이나 활동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생소하지만은 잘 쉽게 이해를 해보세요. 비근한 예로 먼 동이 튼다고 할 때 먼이란 무슨 뜻인가? 아침 일찍이 먼 동이 트지 않아요. 저 멀리 있는 동쪽에서 이 소리예요. 먼은 멀거타, 예를 들어서 멀거타를 줄인 말인데 멀거타는 말은 흐릿하게 맑아, 또렷하지 않고 희미하게 맑아, 매우 묽어, 멀건 국물, 멀그스레하다, 멀그스름하다는 이런 말로 다양하게 쓰는데 어째서 그러냐? 천지자연의 법칙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동이 틀 때 동쪽에서 동이 틀 때 참 맞지 말이잖아요. 동이 그대로 밤에 있다가 새벽부터 튼다 이 말이야. 해가 틀고 나오거든. 동이 들 때 태양이 대번에 쑥 이렇게 솟아오르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둥그스러운 태양이 스르르 솟아오르지. 얼음이나 눈이 스르르 녹지. 어린아이 재롱에 마음이 스르르 풀리지. 그와 같이 1인 하늘과 2인 땅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천과 지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이 1과 2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 이걸 관절이라고 그래요. 관절인데 이게 숫자로 0이라 그래요. 혹은 0, 0 사이간 간이 존재하면서도 1 앞에서도 이 0은 존재하고 2 앞에서도 0은 존재하거든요. 작용을 하고. 그래서 1과 2 사이에 그 작용을 해서 그래서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까지 모든 수를 존재케 하는 것이 이 관절인 0이에요. 0으로 제로, 지로라고 그러죠. 이걸 지금까지 인류가 표현한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관절을 이 0, 제로, 지로 있는데 이걸
인류사의 최초로 다시 숫자라고 그래요. 다시 숫자. 비어있다. 빌공자를 빌공, 요 빌공자를 비어있는데 없다는 이야기 아니라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심오한 뜻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뜻들이 다시 복자로 연결이 돼서 이걸 숫자로 말할 때는 다시 숫자라고 그래요. 다시 숫자. 수학하는 분들 눈이 번쩍 띄어져야 돼요. 이 말은 제가 최초로 한 말이에요. 제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터득해서 인류사에 이바지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 병든 불교가 요 공자에 재가지고 공이 어쩌고 저쩌고 별별 소리 다 해봤자 틀린 소리야. 공은 비어있는데 비어있음으로 다시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 살아나지. 생명화하는 거지. 허공이 텅 비어있어. 허공은 텅 비었는데 있다라고 돼 있잖아. 우리 말이 이렇게 위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영원히 다시 시작하게 되는 생명수라 그래요. 이 복수를 다시 숫자를 한글로 생명숫자예요. 생명이 죽지 않는 한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참으로 깊은 사유 명상을 해야 이제 무릎을 칠 수가 있어요. 처음 듣는 분은 아이고 너무 따분해. 저거 무슨 소리야. 자, 인체 조직으로서 인간 생긴 이후 인체 조직으로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허심탄회하게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아는 자기 지식 지혜 가지고 어설픈 생각 한번 못 써요. 제 강의는 조건이 딱 가지서 세체통 버려야 된다. 세에 3세가 있다고 했죠. 허세, 권세, 유세 요딴 거 버려놔야 돼. 내 강의를 들으려면. 아는 체 있는 체 나처럼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거 요딴 거 다 내려놔야 돼. 통, 암한통, 검한통, 고집도 죽을 찌인데 고집에다가 불통까지. 이게 좌빨이들의 이게 고집 불통에 다 채있거든. 저희들도 자기들도 죽어요. 결국은. 왜? 법이 아니니까. 쭉정이니까 죽는 거야. 날리기 전까지 바라가는 거라고. 내가 무슨 좌빨이들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각성하라고 채찍질하는 거요. 자, 인체 조직이나 구조는 천지자연과 똑같아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수컷의 기파는 이런 글자는 제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Y당을 해도 몰라요. 그냥 한번 보기만 하세요. 한문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요걸 기파인데 기자로 이렇게 돌려서 이해를 하세요. 이해하시겠죠? 판데
지자파자로 요걸 요렇게 돌려서 하세요. 직설 주활이 좀 어려워서. 예, 작숭이 기자예요. 작숭이 파자예요. 작숭이도 작숭이가 있고 작순이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노자 도덕경 완역본에 이제 나오게 돼 있어서 모든 수꽃의 기파는 하나요. 가짜는 가오리가 둘이다. 그것은 예외요. 그러니까 그건 안 쳐주는 거예요. 모든 암꽃의 전문적인 용어도 이게 전문적인 용어. 비전은 요 주검시 밑에 요 구멍이 들어가서 요 암꽃 속에 들어가면은 요 구멍 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 나와. 죽어야 살아난 도리가 있어. 요건 비전인데 모든 암꽃의 비전은 두 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둘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처음에 우리가 인류가 최초에 태어났을 때 뭐 입고 나왔나요? 벗고 나오잖아요. 벗고 나올 때 뭘 먼저 봅니까? 누구나 없이 자기 생식기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새 지금 젊은 여인들, 아가씨들 옷을 입었는데도 그걸 어떻게 보이고 싶어서 그걸 그냥 딱 달라붙은 옷을 입고 그리고 다니잖아요. 그 남자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숨을 못 쉬어요. 비저가.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속옷을 입으셔서 자궁병이 없었다고. 그래서 어떤 그 순간순간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뭘 할 때는 모르지만은 그걸 입고 외출을 하고 그것은 조금 사람으로 진화가 들던 거야. 왜? 다른 동물도 다 그냥 통째로 내놓고 다니는데 그거 됩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 보석은 노출되면 도둑 맞는 거야. 손 탄다고. 보석은, 보물은 약간 가려야 신비성이 있어야 되지. 쩍 벌려놓으면은 그건 가치가 없어. 천박해져. 지금 이제 다음 말을, 이 말씀을 잘, 이게 방송이 아니면은 그냥 와이당으로 하면 재미있겠는데 그럴 수가 없고, 요 남근과 고환 속에는, 고환이란 말 알죠? 다 두 쪽 가지고 있죠? 그 고환 속에는 6개의 정세관이 있어요. 혹은 세정관이라고도 하는 의학의 전문 용어인데, 그 정세관이 있어서 정수, 정액을 만들어지고, 정액이 만들어지고 사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환 안에 구멍이 없으면은, 밀상 구멍에 정수관이 없으면은 그건 큰일 나는 거야. 살 수가 없는 거야.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공기가 순환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죽는 거지. 이걸 작숭이는 하나죠. 곱하기 고환 안에 6개의 정수관이 있어서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일육수, 정액이 만들어져서 정수가 나온다. 이 수는 생명수다. 이게 생명의 물이, 정액이 남근에서 나와. 만일에 사정을 할 때에 물이 안 나온다면은 남자는 타져 죽고 말아.
여기서 하나가 나오고 6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모든 여근은 입구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속에는 그래서 2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여자로부터 2라는 숫자가 나와 그 여근 안에는 7개의 작은 오이시 같은 알갱이가 돋아있기 때문에 기파가 전후좌우 심천을 360도로 이것이 전후좌우 상하 360도로 피시돈 운동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자는 두 쪽으로 입구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우시 같은 7개의 알갱이가 돋아 있어서 무엇이 나오는 거 드는 거 아니? 불이 나와. 그래서 이칠화 그래. 체온이 나와. 이건 법칙이요. 물이 있고 체온 불균이 없으면 생명 탄생할 수가 없어요. 온도가 적정 온도가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의 옥문 속에서 자궁 안에서 착상을 해야만이 인간이 울구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속에 들어가면은 들락거리면서 거리면은 여자의 가슴에서 불기운이 일어나서 생명의 물을 대표 생명의 씨를 울구어 그래서 여근의 두 쪽에 남근이 들어가면은 셋이 되어 남녀가 한 몸이 되면은 8이 된다. 여기서 이제 이것이 플러스가 되면은 여기서 셋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3과 무엇이 8이 곱해지면은 나무가 나오는데 38목은 무슨 말이냐? 나무는 산소를 공급을 하게 된다. 이 8은 뭐냐? 어머니의 수족과 두 손 두 발, 아버지의 두 손 두 발 합치면은 8이 8이 돼. 그래서 요 38이 보태지고 곱해지면은 88한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산소가 공급이 되고 생성이 되고 공기가 들락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있고 울구어질 수 있는 불기운 열기 체온이 여자 가슴으로 타오르고 여자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심장이 팔딱팔딱 작동을 하게 되고 여기에 생명 탄생의 법칙이 음과 양의 극과 극에서 변환한다는 의미다. 남자는 고환 속에서 음인 정액으로 변환이 되고 여자는 양인 불체온으로 변환이 된다. 이게 변환의 기본 법칙이야. 그래서 목이 생산되는데 이 목은 산소를 의미하고 산소는 나무는 바람을 일으켜서 산소를 무한량으로 생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허심탄회하게 이런 선지식의 말씀을 잘 경청을 해서 사유하고 깊이 명상을 해야 내 생명 탄생의 본질을 알아.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무엇이냐가 싱거운 소리야. 법칙을 알면은 그래 싱거운 소리 안 해도 돼.
인체의 머리털로부터 이제 사람의 인체의 머리털로부터 겨드랑이털 여기에 있는 털 모든 털들이 모든 그러한 털들이 산소가 공급되는 생명의 구멍이요. 이 땅구멍에도 보면 털이 다 있어요. 네. 또 오장 육부 속에도 털이 다 있고 목구멍 속에도 털이 있고 콧구멍에도 털이 있어요. 위벽, 천엽, 양, 곱창 등 털이 없으면은 미세한 털이 없으면은 철판처럼 이렇게 철판처럼 밋밋하면은 그 생명화 생동화할 수가 없어. 작용할 수가 없어. 작동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사제 육신과 아홉 구멍이 결합을 하면은 크게 아홉 눈이 고요 일곱 구멍에다가 작성의 구멍, 항문, 생식기, 옥경 참 다양한 좋은 호칭들을 쓰죠. 기파 이 산은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포개지면은 여덟인데 넷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끌어안게 되면은 이 구는 아홉 구멍. 눈이 말씀을 했죠. 또 더 깊이는 열 구멍. 그게 요도에 또 생명 구멍이 하나 있어서 호르몬 구멍이 하나 있어서 열 구멍. 더 분석을 하면은 배꼽 구멍, 땅구멍과 이 숨구멍, 쥐구멍. 그건 12구멍. 정확하게는 그냥 보편적으로 이럴 때는 아홉을 구규라고 해가지고 아홉 구멍이라고 그래요. 요 4와 9가 곱해지면은 완벽하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놈이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 금의 성분이 생성이 된다. 10개월 동안에 마지막 사구금이 겉으로 합쳐서 결합을 하면은 쇠, 금 이것이 인체적으로 이빨 모든 뼈골이 갖춰진다. 이것을 금성질 철뼈대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인간이 생성되면은 5가 이제 빠졌잖아요. 5에다가 10을 곱하게 되면은 토가 흙의 성분이 완전하게 갖춰지게 되는데 50토는 오장육부와 또 가장 중요한 인간이 살 수 있는 5가지 원소 목수, 목과 토금수 이 오행이 생명의 5가지 기본 원소를 오행이라고 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산소인 나무, 열기인 목, 열기인 체온인 불, 이칠화, 근육살인, 배꼽을 중심한 모든 이 살인, 토, 여기다가 뼈골 뼈대인 쇠, 철, 여기다가 마지막 수소 생명수인 물이 합쳐져서 10구멍이 완결이 되고 50토가 갖춰지면은 근육과 살이 붙어서 완전 무결한 인간이 된다. 근육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건 논문거리예요. 노벨상이 제일 가는 상이라고 인류가
개발한 상 중에 제일 권위가 있는데 요 강의만 가지고도 인체 노벨 의학상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육은 요 살인데 이게 살기자예요. 요 살기자는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요 근육이 붙어야, 살이 붙어야 완전한 생명체가 되는 거고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에 또 살기, 이제 이건 고기육 그래요. 고기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높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고기라는 아름다운 본질적인 뜻은 높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꼭 짐승, 생선의 고기만이 아닌 모든 식물도 고기를 치는 거예요. 모든 식물, 동물 5가지 원소가 전부 다 높은 기운을 생성하고 작용하고 작동하기 때문에 이 고기 육자 뜻이에요. 비약한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런 뜻을 모르니까 그런 천박한 이야기를 해. 더 깊은 뜻이 있으면 저를 가르쳐 주세요. 겸손하게 배울 터이니. 이렇게 위대하고 존귀 존엄한 것이 인간이란께, 랑께, 랑은 밝을 랑자 뜻이요. 이 랑께는 어느 지방의 사투리가 아니에요. 밝을 랑자, 날마다 어질게 사는 것이 밝을 랑자요. 밝을 랑. 그런데 날마다 달마다 어질게 살아야 되니까 낭낭하다. 그래서 똑같은 뜻을 쓰는 거야. 이건 남자의 경우고 이건 여자의 경우요. 이렇게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다. 깨는 삼동무명이나 원죄 따위를 깨뜨려버리고 깨달아라, 깨치라, 그런 뜻이란께. 이 난깨란 말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런 법칙 원리가 알면은 적어도 국제 무대에 나가서 명함을 내밀려고 하면은 국민 숫자가 1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일본이 1억 2천만이잖아요. 인도네시아도 1억이 넘지 않아요. 이런 법칙 원리를 알면은 저 김정은의 저런 핫바리들 좀 내 말을 듣고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저게 배워야 말이지. 이 좌바리들 이런 강의에 눈이 번쩍 띄어서 어서 빨리 남북 통일을 해서, 그래도 아직 9천만도 안 되는데 왜 지랄들을 하고 저 발광들을 하냔 말이야. 너무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명으로 좀이 모여가지고 영혼이 좀이 쓸어서 이런 말이 안 들어가. 오로지 좌빨이만이 된다고 이렇게 발악을 해. 쭉정이는 얼마 안 남았다니까. 기록 까불면은 그냥 하루아침 거리야. 이게 악담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응? 정리를 하면은 생명 자체가 상생과 상극의 존재여. 상생과 상극의 낮과 밤의 상극이지. 그런데 그 낮과 밤에 싸웁니까? 싸울 수가 없지. 법칙은 싸우는 게 아니야. 원리인데 조화지. 그래서 상생과 상극의 존재임을 각성해서 인간의 모든 생활과 세상 만사를 조화 속에 살자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 죽이고 죽는 부질없는 짓은 종식될 것이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이
실현될 것이다. 조금만 더 하고 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차대한 인체 인류학인데 모든 학문은 말이죠. 배워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연구와 실험을 하고 세 번째는 터득해서 깨달은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보편타당한 준칙이 있어요. 글자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특별히 한문은 그 글자의 마지막 자해를 알아서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회통해야 모아서 통합해서 융합해서 통해야 그 글자의 본질을 알 수가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자성구자라 항제일할 때 이제 이번 강의까지 8강을 대학 현관으로 강해를 끝내고 9강부터는 이제 대학 본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이런 말은 3.1 신고에 우리 민족 경제 3대 경제 하나인 3.1 신고에 나오는 말인데 자성구자하라. 자성구자하라. 항제인어라. 분해할 때 늦자입니다. 요 항자를 신이 저 하늘 위에 있다고 찾는다? 우주선을 타고 아무리 다녀보세요. 신이 있나? 신은 영이니까. 영은 제기를 왜 그 위에만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하면 그건 한계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이미 신은 모든 인간의 이 머릿속에 다 내려와 계시어 자기의 머리로부터 두뇌로부터 찾으면 될 것을 어디 저 서쪽에 극락성에 있다고 서쪽에 아무리 가봐라. 제가 어렸을 때 통로사 학연을 쓸 때 그 로켓가 이제 발명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김성능 대강백 그 당시에 62년도에 대강백을 치면은 통로사의 김성능 강백이시요. 저 직제사 청암사의 강고봉 강백이시요. 월정사 방산굴의 김탄의 강백이시요. 다 대자 붙여놓은 건 다 마찬가지고. 또 용두사 이쪽에 전관흥 대강백이시요. 이러한 5대 또 한 번 누가 계셔. 5대 강백이 계셔서 62년도에 제가 이제 통로사 학인을 쓸 때 지금도 제가 철이 없지만은 그때 그 강백 큰 스님께 제가 시봉을 하고 옆방에서 모시고 살았으니까 큰 혜택을 나한테 줬죠. 다른 분은 전부 다 감로암 이런 데서 사시는데 나는
김성령 대강백 시자로 특별 시자로 옆방에서 숙같이 모시고 시봉을 하면서 깊은 학문을 배웠는데 다음 강의에 조금 이걸 연결을 해야 되겠네요. 모두 다 강령들 하십시오. 오늘 너무 끝내네.